자, 수열 첫 번째 파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관련된 간단한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등차 수열입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단어 그대로 일정한 차이를 갖는, 즉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각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일반항을 먼저 파악을 할 겁니다. 이 수열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규칙성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자, 첫째 항을 A,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 구하는 법. 자, 귀납적으로 유추해서 바로 일반항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으니까 A1이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은요. 차이가 항상 일정한 차를 공차라고 했을 때 공차만큼 더해주는 게 두 번째 항이죠. 첫 항에서 공차 D만큼 더해주니까 A2는 A 플러스 D예요. 자, 세 번째 항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세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서 일정한 차이인 D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A 플러스 2D가 됩니다. 자, 이제 규칙성을 좀 파악을 해보죠. 우리가 n번째 항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 항에는 D가 없어요. 첫 항만 있고요. 두 번째 항에는 D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D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A2일 때 D 하나, A3일 때 D가 두 개. 요 3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의 개수를 D에다 곱해줬죠.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A 더하기 N보다 하나 작은 N-1개의 D만큼 곱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규칙은 여기서부터 찾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A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막연히 A, D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A하고 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서 등차 수열 일반항 한번 구하는 연습해보죠. 자, 첫 번째,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7인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할 거예요.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위의 식에 대입하는 식으로 가봅시다.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 항을 먼저 씁니다.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가 7이니까 7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전개해 볼게요. 요렇게 곱하면 7n 나오죠.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인데 5랑 더해줘야 되니까 7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요식만 봤을 때 등차 수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공차가 요 1차항의 개수로 나타나는 것도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수열을 첫 항부터 쫙 나열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3씩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차를 파악을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첫 항이 20이에요. 첫째 항 20, 공차 마이너스 3. 자, 얘네들 이용해서 일반항 표현해보면 AN은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고 식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3n에 이렇게 하면 3이죠. 20하고 3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23. 마찬가지로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공차가 n의 개수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엔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첫 항이 안 주어지고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주어졌어요. 자, 요럴 때도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재료 생각합니다. 뭐죠? 첫 항 A와 공차 D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죠. AN은 자, 우리가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 항 더하기 N-1D 공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A3가 11이니까 N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A3가 나오겠죠. 그럼 N에다 3을 대입하면 A 더하기 자, N에다 3 대입하면 2D가 되죠. A 플러스 2D가 11이 된다는 식 하나가 나왔어요.
자,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 A하고 D 구할 수 있습니다. A9을 이용해서 좀 구해볼게요. n에다가 9를 대입을 해보면 A9은 자, 여기에다가도 n에다 9 대입해야 되죠? A 더하기 8D가 23이 되죠. 자, 요거 간단하게 연립해 볼게요. 위에서 아래씩 빼주면 마이너스 6D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D가 먼저 구해져요. 자, 요 D를 뭐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A 더하기 4가 11이니까 A는 7. 우리가 필요한 첫 항과 공차를 구했으니까 AN 구해 볼게요. 자, AN은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개해 주시면 2n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관련된 예시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특별히 세 항을 뽑아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이 있죠. 요 가운데 항을 양 끝에 항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항이라고 할 건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해서 앞에 등차를 붙입니다.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항인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란 뜻이에요. 단어는 직관적이라 어렵지가 않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등차 중항 그리고 요 세 수와 관련해서 어떤 성질이 있나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공차가 일정하겠죠. 여기 A에서 D만큼 더해야 B가 되고 D만큼 더해야 C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차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공차 D는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을 때 D가 나오죠. B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런데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C에서 B를 빼도 D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할 거냐면 가운데에 있는 등차 중항 B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B를 왼쪽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A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B는 마이너스 A 옮겨지면서 A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B는 A 플러스 C.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2배를 해주면 양 끝에 거를 더한 값이랑 똑같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양변을 2로 나눠서 B만 남겨보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죠. 등차 중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양 끝에 있는 A와 C에 자,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주는 걸 우리가 산수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 끝에 있는 항의 산수의 평균으로 등차 중항을 구할 수 있다. 요 표현으로 기억하셔도 좋고요. 요 2배의 표현으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등차 중항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꼭 이 두 식 중에 하나를 기억해 둡시다. 자, 간단한 예시로 한번 등차 중항 응용을 좀 해볼게요. 자, 4개의 수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우리가 등차 중항 개념을 활용을 하려면 3개의 항을 놓고 봐야 됩니다. 자, 앞에 3항도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그럼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항 얘를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양 끝에 있는 걸 더한 거랑 똑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A는 양 끝에 있는 항을 더해주면 12가 되니까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은 6으로 이렇게 구해지죠. 자, B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요렇게 뒤에 3개도 등차 수열을 이루죠. 요렇게 3개, 2개, 3개. 자, 여기서 등차 중항은 10이에요. 10을 2배를 해주면 양 끝에 있는 항을 더한 거랑 똑같은데 우리 A는 6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둘 더해봅시다. 6 플러스 B가 되고요. B도 구해지죠. 뭘로? 14로요. 그래서 간단하게 등차 중항 관련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항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봤어요. 자,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여러분들 등차나 등비 수열 관련된 거면은 항상 3가지 개념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일반항.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했던 등차 중항이나 이제 등비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등비 중항 관련된 개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합. SN과 관련된 내용. 크게 요 3파트로 나뉠 수 있는데 그 3번째 파트입니다. 자,
첫항과 공차 기본적인 재료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둘이 필요한데 이 둘과 그다음에 몇 가지 더해서 이제 첫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보려고 해요. 등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을 좀 볼 건데요. 만약에 마지막 항을 L로 알고 있을 때와 그냥 공차를 알고 있을 때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우리가 이 SN은요 어떻게 구하냐? 자, 참고로 요 SN은 보통 언제 표현을 하냐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요렇게 표현이 돼요. 자, 우선 첫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할 겁니다. 첫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n번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로 나눠줍니다. 요거 유도 과정은 우리 가우스가 개발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과정과 관련된 식인데요. 여기서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n 첫항 플러스 끝항. 내가 만약에 마지막 항을 알 때 요 식이 유용을 하고요. 나는 마지막 항은 모르지만 공차를 알고 있으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좀 입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 반복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자, 첫 항을 2배를 해줄 거예요. 2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항 할 때 D에다 뭐 곱했죠? n-1D였잖아요. 일반항과 비슷한데 a만 2a로 바꿔줘요. 자, 그래서 2분의 n 2a 더하기 n-1d. 그래서 첫 항과 공차를 알 때는 요 식이 유용하고요. 내가 마지막 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요 식이 좀 더 간단합니다. 자, 그럼 요 둘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등차 수열합 예시로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 난 첫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알고 있을 때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얘는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요 17이 마지막 항이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 6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n이 6일 때죠. 2분의 n이 6이고요. 첫 항 2 더하기 끝항 17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요. 3 곱하기 19니까 곱셈 해주시면 되죠. 답은 57이 나와요. 마지막 항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제 첫 번째 식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공차를 알고 있는 경우 이 두 번째 식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첫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 D가 3이에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2분의 n까지는 똑같죠? 2분의 n 10 곱하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첫 항이 아니고 첫 항을 2배로 해줍니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n-1 자, 요거 하나 낮춰줘요. 9 D죠. D가 3이니까 요렇게 자, 써놓고 계산해 봅시다. 자, 약분해주면 5 곱하기 자, 이게 27이니까 요 계산해주면 25죠. 그래서 합은 125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등차 수열의 합 관련 문제 나왔을 때 꼭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식을 사용할지는 관련된 조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등 비수열 볼게요. 저 등차가 등 비로 바꿨죠. 자, 요거는 차이가 아니고요. 이웃하는 항의 비율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율이라는 거는 이웃하는 항을 나눠서 생기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한 항을 나눴을 때 일정한 비율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 일정한 비율을 공비라고 하고 R로 보통 나타내요. 그 첫 항을 A라고 했을 때 요 두 값만 알면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기하학적으로 유추를 좀 해봅시다. 자, 첫 항 A1을 A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인데요. 이 공비가 R이기 때문에 첫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곱할 때 항상 일정한 공비만큼 곱해줘야 돼요. A2는 A에다가 공비만큼 곱했으니까 R이 하나 곱해지겠죠. 자, 규칙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세 번째 항까지 구해볼게요. A3는 마찬가지로 전항의 일정한 비율인 공비 R이 곱해집니다. 여기서 A의 R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유추가 되시나요?
A는 똑같이 있고 R이 하나씩 곱해지고 있죠. 그리고 R이 곱해지는 개수는 A2일 때 R 하나, A3일 때 R 두 개. 그러면 n번째 항에서는 R이 몇 개 있겠어요? 하나 적은 n-1개 있다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 첫 항 곱하기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하니까 거듭제곱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등비수열 일반항 한번 좀 구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대놓고 주어진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항을 A라고 할게요. 첫 항이 2고 공비 R을 7이라고 했으니까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등비수열 일반항은 자, 첫 항은 먼저 항상 써줍니다. 등비수열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곱해주시고 공비를 곱해주는데 얼마큼? n보다 하나 적은 만큼. 그래서 n-1제곱 이렇게.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등비수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하게 곱해질 건데요. 어떻게 곱해지고 있죠? 18이 6이 되니까 일단 3분의 1만큼 곱해지는데 부호가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냥 3분의 1이 곱해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항의 18, 그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항 먼저 써줄게요. 18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 마이너스 3분의 1 통째로 n-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조금만 더 응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대놓고 안 주어진 경우 등차에서도 비슷한 형태 있었죠? 먼저 일반항 써놓고 시작할게요. 첫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할 때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A2와 A5를 n에다 대입을 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A2는요. n에다 몇을 대입한 거죠? 2를 대입한 거죠. 자, 2를 여기다 슉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R이 되고요. 얘가 14예요. 아, 우리 무지수가 두 개니까 10 하나 더 필요하네. A5 이용해서 n에다 5 대입해주면 얘는 A5가 되고요. n에다가 5 대입해주면 AR의 몇 제곱? 하나 줄어드는 걸 기억을 하세요. AR의 4제곱이죠. 얘가 112죠. 자,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할 건데요. 자, 나눠주면은 A가 사라져요.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나눠줄게요. 위의 식을 1번식, 아래 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눠주면 자, A 사라지고요. R이 하나가 사라지죠. 그럼 아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아래 세제곱은 자, 112를 여러분들 14로 나눠보시면은 잘 나눠져요. 그래서 8이 됩니다.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우리 거듭제곱근 할 때 홀수 거듭제곱근 항상 하나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R은 2가 되겠고요. 자, 2를 뭐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2A가 14니까 A는 7이 되겠죠. 자, 요거 이용해서 다시 일반항 표현해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7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응용도 좀 해봤어요. 자,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이란 개념이 있어요.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을 중항이라고 했죠. 근데 얘네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비를 앞에다 붙입니다. 자, 어떤 성질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비를 갖고서 식을 세울 건데요. 이 R 얘는 뭐였어요? 일정한 비율이었죠. 어떤 비율이냐면 다음 항을 전 항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R을 곱하면 B가 되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항을 그 전 항으로 나눈 일정한 값이다. 근데 이렇게 두 항으로 봐도 얘를 얘로 나누면 똑같겠죠? 일정한 공비를 가지니까 C를 B로 나눈 값과 똑같다. 자, 분수꼴로 여러분들 같을 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값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B를 대안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B 제곱은 이렇게 곱해주면 AC가 되죠. 그래서 등비 중항과 관련된 식입니다.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했을 때 양 끝에 있는 걸 등차에서는 더했죠. 등비에서는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간단한 예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우리 A 값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항을 뭐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A 제곱은 양 끝에 있는 항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곱하기로 했죠. 3 곱하기 48. 이거 계산해 주시면 144가 돼요.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A는 12거나 마이너스 12. 여기서 양수 A란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옵니다. 12가 나오면 어때요? 12가 나오면 공비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공비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가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뭐 할지 좀 예측이 되시죠? 등차랑 순서가 똑같아요. 일반항 봤고요. 그 다음에 중항과 관련된 거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합 SN과 관련된 식 보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 여러분들 공식 외우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꼭 외우고 계셔야 관련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첫 항과 공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S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비가요 1일 때랑 1이 아닐 때 좀 식이 달라져요. 자, 특수한 경우 먼저 볼게요. 공비가 1이면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항이 어떨까요? 첫 항이 A예요.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똑같은 항이 반복을 되니까 n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A가 n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1이면은 그냥 첫 항을 n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잘 쓰이진 않아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비가 1이면은 그냥 첫 항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는 경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를 대부분 볼 겁니다. 자, 그 경우에 SN 구하는 방법. 자, 요거 2부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써질 건데, 자, 먼저 분모는요. 요거는 사실 둘이 똑같은 식인데요. 순서만 좀 바꿀게요. 자, 첫 번째 1에서 r을 빼줄 겁니다. 1-r분의. 자, 요거 순서 잘 봐두세요. 1에서 시작했어요. 분모도 좀 이따가 1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첫 항을 먼저 곱해줄 거예요. A 곱하기. 자, 여기서 1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1에서 시작해요. 1-r에 자, 여기에 거듭제곱을 쓸 건데요. 어떤 거듭제곱 쓸 거냐면 요 n을 그대로 쓸 거예요. 항의 개수만큼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2부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1-r분의 첫 항. 여기가 1-r이니까 여기도 1-r인데 얘는 n제곱을 해준다. 자, 이번에는 요 둘의 자리만 바꿔보겠습니다. 어차피 값이 똑같아요. r 먼저 시작할게요. r-1분의 첫 항. 자, 분모가 r에서 시작했으니까 분자도 r에서 시작해요. 근데 얘는 n제곱을 해줍니다. rn제곱 마이너스 1. 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저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요. 이 첫 번째 항은 주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좀 식이 간단해지고요. 두 번째 식은 r이 1보다 클 때, 주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전 요걸 애용하는 편이긴 한데 뭐 꼭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자, 아무튼 요 식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간단하게 적용 한번 해볼게요. 첫 항과 공비가 나와 있을 때 S15 15개의 항 더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 공비가 2니까 저는 한번 요 식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R에서 시작합니다. R-1분의 첫 항 A 곱하기. 자, R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 그대로 놔두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항의 개수만큼 곱해줘요. R에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해보면 분모가 1이니까 그냥 이거죠. 3 곱하기 2의 15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까지 해서 등비수열 관련된 내용도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등차 등비에서 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등차 등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수열의 합이냐면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과 일반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걸 언제 많이 쓰이냐? 내가 만약에 첫 AN 일반항을 모르는데 합을 알아요. SN을 알 때 거꾸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N 관련된 식이 주어졌을 때 보통 요 개념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기도 해서 자, 먼저 우리가 이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SN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SN을 알고 있어. 자, 여기서 빼줍니다. 뭘 빼주냐면 SN-1을 빼줄 거예요. 왜 얘랑 얘를 빼서 얘가 나오냐요? 자,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SN을 뭐라고 했냐면 첫 항부터 더하는 거예요. 그냥 합이 아니고 첫 항부터 어디까지? AN까지. 자, 그러면 SN-1은 뭐예요? 얘는 첫 항부터 어디까지? N-1항까지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 사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얘는 AN-1도 더하고 있죠. 요만큼이 뭐예요? 얘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면 얘만 남겠죠. 요 AN은 어떻게? SN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 요 식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요거 무시하셨다가 여러분들 문제 틀린 경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왜 n이 1일 때는 쓸 수 없냐? 자, 여러분들 n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a1 되죠? s1 되죠? 얘 뭐가 돼요? s0 되죠? 우리 요런 수열은요. 첫 번째 항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식이 나왔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첫 항은 항상 따로 구해줍니다. 자, A1하고 S1은 무슨 관계예요? 얘는 첫 항부터 첫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얘죠. 그러니까 S1이 그냥 A1이 돼요. 그래서 요 n이 2 이상일 때 먼저 일반적인 식 써주시고 첫 항은 따로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식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거 요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열의 합의 SN이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AN 구하고 싶네. 이 AN은 어떻게 구했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SN에서 SN-1를 빼면 돼요. 자, SN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요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4n. 여기서 빼줄 겁니다. 뭘요? SN-1을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요 n 대신에 n-를 이렇게 슉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빼줘요. 뭐를? n 대신에 n-를 이렇게 대입해줘요. 더하기 4 n 대신에 n-를 대입해줍니다. 요거 덩어리가 SN-1이에요. 그래서 얘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 그대로 써주시고 자, 요 안에 여러분들 요거 그냥 간단한 식 정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6n 빼기 3 더하기 4n 빼기 4. 꼭 여러분들 전개해보세요. 자, 겹치는 거 있죠? 마이너스 3n제곱 똑같고요. 4n 똑같으니까 남은 식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7이 되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요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아직 n이 1일 때는 모르니까 n이 2 이상일 때로 제한을 해둡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럼 n이 1일 때는 따로 좀 식을 계산해보죠. A1은 뭐랑 똑같아요? S1이랑 똑같아요. S1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얘는 1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실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AN이 성립을 하면 참 간편하겠죠. 자,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 값이랑 어때요? 똑같죠. A1을 확인해 보니까 n이 1일 때도 여기에 편입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비로소 AN을 마이너스 6n 더하기 7 n이 1 이상일 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나타내 봤고요. 예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나 있는 SN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첫 항 말고 이제 일반항 먼저 구해볼게요. n이 2 이상일 때 SN 빼기 SN-1 해보면 SN은 그대로 써주십니다. 여기서 뭘 빼요? n-1. n 대신에 n-를 대입하면은 1 사라지면서 3의 n제곱 되죠? 빼기 3.
꼭 괄호 쳐서 덩어리를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 실수 나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자, 요렇게 두셔도 되는데 요렇게 좀 공통인 인수가 많잖아요. 3의 n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3 빼기 1 되죠. 그래서 2가 곱해집니다. 요 식이 좀 더 좋아요. 요렇게 봤을 때는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등비 수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등비 수열이 되죠. 얘는 언제만 2 이상일 때. 완벽하게 등비 수열인지 아직 모릅니다. n이 1일 때도 얘가 성립해야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n이 1일 때 따로 조사를 해보죠. n에다가 1 대입해주면 a1은 s1. 자, 1 대입해주면 3, 3은 9 되면서 6이 되죠.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n에다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때요? 6 되죠? 얘도 위의 식에 편입시킬 수 있죠. 이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가끔 얘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n이 1일 때 성립하니까 비로소 우리는 an을 등비수열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제? n이 1일 때부터.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등비수열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얘 첫 항이 뭘까요? 자, 여기 2가 있으니까 첫 항이 2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가 n-1제곱이 아니니까 1을 대입해주면 첫 항은 6이 되고요. 공비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 얘가 첫 항이 아니라는 거, 여기가 n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심화된 개념인데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 요거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등차 수열을 하면서 요 일반항 어떻게 표현되는지 했을 거예요. 막 이런 거 기억하세요? 아까 공차가 3일 때 요 일반항 어떻게 표현됐어요? 1차식 이렇게 표현됐죠. 여기가 공차라고 했죠. 여기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AN이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에요. 그랬을 때 SN 구했거든요. 우리 SN 몇 개 구한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얘는 2차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면은 AN이 보통 1차식이고 SN이 2차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시간 절약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SN이 2차식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일단 SN이 2차식이면은 AN은 등차 수열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 상수항이 살아있는 경우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좀 나눌 건데요. 요 상수항이 일단 0이에요. 요렇게만 식이 표현이 되면 등차 수열인데 언제부터 등차 수열이냐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완벽한 등차 수열이 돼요. 언제? 상수항이 0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표현이 안 될 때 이야기죠. 근데 요 R이 0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1이거나 뭐 2분의 1로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등차 수열이긴 하지만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요거 관련된 것도 자세하게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요 상수항이 0이면 온전한 등차 수열,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공차도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 3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공차가 몇이죠? 3이죠. 그때 여러분들 SN 구하는 거 2분의 n 2a 더하기 n-1d 공식 이용해 보시면 SN은 6n제곱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개수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죠. 최고차함이. 거꾸로 SN이 이렇게 되면 AN은 최고차함의 개수가 절반이 되고요. 그 최고차함 개수가 뭐예요? 공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심화된 개념인데 알아두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이 공차는 어떻게 구하냐? 요 최고차항을요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지냐? 공차가 2분의 P가 되겠죠?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왜냐면요, 요 경우랑 요 경우랑 좀 다르기 때문에 2 이상일 때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요 개념을 이용해서 SN에서 AN으로 갈 건데요. 원래 SN에서 AN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A1은 S1, AN은 SN-SN-1, N이 2 이상일 때. 기억 안 나시면 무조건 요거 쓰시고요. 자, 근데 얘는 좀 특수한 경우죠. 2차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AN이 등차 수열이 되겠고요. 상수항이 살아있어. 얘는 N이 2 이상일 때 등차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면 우리가 뭐 알아야 돼요? 공차 알고 싶어요. 자, 첫 항부터 구해볼게요. 첫 항 A1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S1이죠. 그래, 첫 항은 0이 나와요. 공차는 뭐예요? 요 최고차 한계수를 2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1입니다. 근데 얘는 언제부터? 여기 상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항도 따로 구하겠습니다. A2는 자, A2는요 일단 S2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S2는 뭐예요? A1 더하기 A2죠. 우린 얘가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빼줘야겠어. 그래서 S2에서 A1을 빼주면 됩니다. 자, S2는 여기다가 2 대입해 주시면 10이 나와요. 10이 아니고요. 7이 나오죠. A1은 빵이죠. 0이죠. 그래서 A2가 7이고 A1이 0이고 공차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표현되냐? 자,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좀 나누겠습니다. 첫 항은 0이에요. n이 1일 때. 자, 두 번째 항부터는 어때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이니까 1차 항계수는 1이에요. n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 플러스 뭐가 나올 건데, 자, 요거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2를 대입해요. A2는 2 대입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5가 돼야겠죠. 요런 식으로 구하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은, 만약에 이 개념이 좀 어려우면 나중에 보셔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요 위에 있는 개념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시고요. 내가 좀 더 실전 개념, 심화적인 개념 갖고 싶으면은 요 내용도 좀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